예, 지금 뭐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지만, 네, 이게 뭐 중국, 유럽, 미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또 계속 주목해야 될 국가이죠. 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러시아 사태를 보는 중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뭐 핵심 키워드는 이제 그거고요. 네. 그 전에 지난 금요일이군요. 벌써 미중 정상이 4개월 만에 화상으로 만났었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때 지난주 때 우리 한다 막 그렇게 하고 네. 있죠. 제가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어떤 주제가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 내용 위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제가 중국 현지에서 방송을 했을 때 네네. 그때 직접 또 화상을 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는데 그 한 4개월 만에 다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졌는데 일단 이번에도 뭐 크게 뭐 이게 뭐 합의나 뭐 이런 입장 뭐 합의나 이런 것보다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건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좀 큰 이슈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양국 간에 이제 또 경쟁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통신망 구축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은 나왔는데 일단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지금은 한 2시간 정도 지금 했으니까요. 현재 2시간 정도 해서 한 4가지 정도 핵심적인 것만 좀 본다라면 아무래도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중국 중재 역할을 가장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절대 러시아 도우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뭐 많은 그 매체에서 워딩도 지금 중국이 러시아 도울 경우 뭐 후과가 따를 것이다. 후과가 따를 것이다. 뭐 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마 중국에 또 이게 제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뭐 앞으로 이제 이 몇 주간에 중국이 어떻게 지금 뭐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전에 이제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바로 이제 블링컨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도울 경우 혹은 군사 장비를 지금 지원하는 방안에 있어서 중국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우려스럽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또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고도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국 입장은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대로 그러니까 뭐 NCND라고 하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런 좀 입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마나 대만 이슈겠죠. 이 대만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또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여러 지금 관련자들이 지금 대만을 또 방문했고 미국 인사들이 했을 때 그게 부분에서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좀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긴장 국면이 더 완화된 게 지금 이 정상 간에 이제 전화회의를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 때 이제 중국 항공모함이 또 이제 산동함이 대만 해협 지먼다오죠. 타이완 바로 옆에 있는 근처에 가니까 또 미국 해군 구축함도 또 좀 맞대응하고 이런 좀 긴장 국면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 이슈로 보이고 북한 이슈 당연히 다뤘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 간에 그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다자 측면이라면 양국 간에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가 아마 논의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돌은 좀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로가 좀 지금 피하자라는 식의 뭐 이 가드레일 뭐 이런 것도 지금 대화를 좀 계속 하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다. 근데 우리는 좀 너무 또 충돌 면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참 노련한 정치인이죠. 그래도 보면 다 웃으면서 둘이 웃으면서 어려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웃으면서 니네 러시아 도우면 죽을 수 있어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시진핑도 그래요. 대만도 가만 놔둬 이런 거잖아요. 복화술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네가 그런 이야기 알고 있었거든. 네. 내 시나리오 보면 있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원래 오랫동안 했잖아요. 뭐 부통령 부주석일 때부터 그렇죠. 네. 했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주로 외교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면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중국산 주요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또 다시 해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달래기 포석인가?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교수님의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게 저는 조금은 무게 중심이 달래기보다는 미국 스스로가 지금 좀 힘들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탈피하기 그게 이제 위해서. 큰데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중국에 때렸던 고율 관세에 해당되는 품목이 한 2,200가지 정도 되는데 트럼프 때 1차 합의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2년 전에 이제 해가지고 합의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한 549가지 정도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예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제 계속 이제 홍콩 신장 이슈 때문에 중국 무역 제재 뭐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이제 뭐 품목 수가 이제 549가지였으면 352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 대상인 중국산 제품에서 예외를 하겠다 이렇게 네. 뜨니까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두 가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근용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무게 중심이 이제 앞쪽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사실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전망하는 부분에서 좀 미리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미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조금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이 전체 무역 적자를 한번 좀 훑어보면요. 트럼프 시작했던 무역 전쟁 시작했던 2018년도가 한 6,21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2020년에 좀 더 늘어났죠. 대중국 무역 적자를 아니죠. 말씀하시는 전체 건? 무역 적자. 네. 대중국 적자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는 6,790억 달러입니다. 네. 더 늘어났죠. 그리고 작년에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8,519억 달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어난 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이제 무역 적자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큰 부분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행, 외식,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보다는 결국 지금 이제 제품,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더 많이 구입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적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럼 대중국 무역만 따로 떼서 보면 2020년도 같은 건 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3,533억 달러. 그러니까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역 협상을 해도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나타난 거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미 노동부에서도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강세가 원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이제 계속 이제 관세 완화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게 이 백악관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었다는 이야기죠. 최첨단에 섰던 선봉장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재무장관이거든요. 자네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작년 12월이죠.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할 때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대 25% 관세 부과하는 게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였고 또 이제 뭐 연이어서 미국의 다른 뭐 싱크탱크에서도 뭐 결국 이런 뭐 관련된 뭐 관세 무역 이런 보복 관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뭐 한 51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풀어야 되지 않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이나 TV 박승찬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중국의 생각은 무엇일까인데요. 중국도 여러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지금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완전히 글로벌리 지금 왕따를 당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재에 동참하려고 하려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손을 잡은 거잖아요. 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뭐 셈법이 다양하겠네요. 중국의 속내를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뭐 그럼 결국 중국이 미국 지금 아까 당근책 미국 이게 달래기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그게 뭐 메인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중국이 이제 거기에 화답할 것이냐 뭐 일단 뭐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화답할 것이냐 저는
큰 변화의 흐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은 이제 이런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 그 전부터 이제 미중 간에 있는 부분에서 제재 부분을 계속 지금 이제 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하는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지금 봤을 때 좀 논조의 변화는 있긴 합니다. 중국이 좀 초창기 이제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이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네. 그때는 뭐 충돌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조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워딩을 좀 하고 있는 걸 봤을 네. 때 조금은 이제 뭐 기본적인 약간의 이제 스탠스의 변화는 있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외교 안보적인 측면을 설명드리면 미중 신냉전 입장에서 러시아 같은 우군이 매우 필요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에너지 반도체가 얼마나 지금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측면을 또 고려하고 더 큰 그러니까 실이 있겠지만 덕을 더 크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협력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생태계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럽겠지만 지금 뭐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는 방향이 가장 뭐 속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요. 대체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챙길 것이 좀 있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한편에서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중국 네.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요. 그 논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겠죠. 뭐 결국은 지금 뭐 나오는 워딩 자체가 미 상무부 장관도 그렇고 반도체 팔면 뭐 중국 기업 뭐 몽땅 문 닫게 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세네요.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뭐 중대한 결과를 맞게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대한 결과라는 게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경제가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럴 경우는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여러 이제 매체나 이제 전문가 부분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조금은 이제 좀 조심스러웠지 않을까, 조금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해덕시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 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미 시 주석이 이야기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측면에서는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지금 그 중국 경제에 타격이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겠죠. 결국은 이제 금융, 에너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금융, 에너지, 기술 이제 금융과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미중 간의 신냉전에서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문제는 에너지 부분들이 또 중국이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커져가고 있고 좀 고민스럽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컨드로 보이콧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그럼 이제 시장이 좀 파동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가 변화라든지 전반적인 또 아마 우리가 뭐 한 4월 뭐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 변화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또 이렇게 부추기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 건데요. 앞서는 또 상당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이제 없애주는 조치도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뭐 이거를 적용한 상태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게 뭐 많은 시청자분들 아실 분도 있겠지만 또 네.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분이 위해서 생소한데요? 간단하게 네. 정리를 좀 제가 지금 해왔는데요. 네.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일단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게 뭐 이게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건데 미국이 만들었다는 거죠. 네, 지금 예.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웨이 사태랑 똑같은 겁니다. 그때 썼던 게 바로 미국이 썼던 게 바로 FDPR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과 동일한 수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규칙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외국 기업이 이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통제 대상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안 되는 것들은 당연히 중국 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 기업도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이제 화웨이와 이제 대만 TSMC 이제 뭐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었던 그대로 예.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규칙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것 이제 우리가 말한 이 FTA 그 PR이 지금 이제 제재 대상에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또 이제 대응을 하겠죠. 예, 그게 이제 중국이 하는 게 바로 중국의 이제 반외국 제재법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 지금 말씀드렸던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 생산품 규칙에 대한 게 나오면서 중국 스스로가 또 만든 게 바로 이제 반외국 제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똑같 그런 식으로 뭐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한다든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제재를 간다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외국의 개인이나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뭐 중국 내 자산 동결, 기업과 거래 금지 이런 맞불을 놓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과거에 우리가 화웨이 사태를 보셨던 것처럼 이게 또 확장되는 분위기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재밌는 것은 지금 중국이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왜 중국 내안에서 있는 게 아닌데 왜 중국 외국 밖에 있는 데서 왜 우리 기업을 제재하냐라는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난 2월 16일이죠. 공산당 일종의 선전하고 이론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이 치우스라는 이 잡지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서방 제재와 내정 간섭에 반대하고 확대 관할법 이게 중요합니다. 확대 관할법에 대항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말하는 FTAPR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빨리 만들어 봐라라고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두 나라 간에 뭐 이런 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미국이 한다라면 또 중국은 또 반외국 제재법으로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은 사실 대안이 없거든요. 중국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더 이제 확산되면서 시장은 좀 더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속내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이런 걸 또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또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뭐 이런 여러 군사 충돌이라든지 또 자체적인 내부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제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될 세컨 보이콧은 우리가 감내낼 수 있어. 우리가 학습해 봤잖아. 그 전에 한번 경험해 봤잖아. 예.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세계의 생각도 내부적으로도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는 뭐 현안도 많고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듣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요. 화제를 조금 돌려서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격돌 사이에 우리는 또 스탠스를 잡고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는 초반부터 분위기는 긴밀하게 간다는 것 같고요. 중국하고의 관계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시 주석과 이제 오늘 통화를 하는군요. 오늘 오후 통화가 오늘 오후에 통화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차기 정부의 중국 전문가가 너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다면서요?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인수위에서 제로죠. 네. 없죠. 근데 인수위 이야기는 들어가셔야겠네. 예. 기회가 있겠죠. 예. 외교통 같은 중국 전문가가 없다라는 게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 나온 이야기는 이제 기존에 미국 전문가분들이 다 이것을 뭐 한중 관계를 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인데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외교 안보나 이런 인수위에 들어가신 분들 몇 면을 보면 다 이제 미국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 강화 뭐 당연하겠죠. 한미일 군사 협력 추진 이런 이쪽 분야에 계속 해왔던 분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지금 소통이 안 돼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중 관계가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좀 걱정이 되고 마침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통화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통화가 될 것인지 내용이 될 것인지 결국은 이제 북한 이슈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국이 지금 뭐 군사긴장, 뭐 모라토리움 파기라든가 ICBM 발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포커싱 돼서 지금 갑자기 잡힌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국익을 위한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이제 균형적인 외교인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핵심은 지금 이렇게 워딩 하나가 많이 보면 중국을 적대란 표현은 매우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외교라는 건 그렇게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예.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사드 사태 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동맹으로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운영에 결국 전문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그런 전문가가 없어서 예. 많은 걱정, 우려 좀 되긴 합니다. 네. 새 정부의 중국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뭐 앞으로도 나오겠죠. 네, 네. 침 좀 나오면 얘기하겠고요. 이어서 박승창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뭐 당연히 중국 관련주겠죠. 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사태를 둘러싼 스탠스에서도 봤는데요. 관련해서 중국의 관련주를 찾아나 역시나 우리 박 교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게 수혜주가 될까요? 지금 이제 중국의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주가들을 한번 쭉 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주를 보는데 지금 뭐 여러 중국 내 투자자들이나 혹은 이 증권사에서 지금 관련주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 관련주를 지금 보면 관심주인데 결국은 일단 크게죠. 원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금, 군수산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네 가지 항목이 이제 주목주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쭉 봤을 때 하나의 종목별을 다 이제 한 서치를 제가 해서 다 조사를 봤을 때 가장 지금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 우상향을 가고 있는 게 바로 식량 관련주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식량 관련주인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보셨지만 많이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곡창지대고 식량 창고구나라는 아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곡물 수출량이 전 세계에서 지금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대단한 지역이었구나라는 것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특히 이제 넓은 면적 평원 지역도 있고 흑토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중요한 식량 수출국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수출 국가죠. 근데 반대로 중국은 식량을 많이 최대 수입하는 또 국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많이 하고 전체 식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수입을 하니까요. 그 중에서 이번에 밀 같은 선물 가격도 지금 매우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급 중단이 됨으로써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밀 선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3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이게 저는 식량주라고 주는데 농업주보다 식량주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부 다 상하이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제 시총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3개로 가져왔는데 베이다이 황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컨 농업개발, 그다음에 진지엔 미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 상하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북대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이다이 황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시총이 한 5조 원 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예요? 지금 나왔지만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농업의 대표주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북쪽에서 가장 큰 이제 식량 혹은 농업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농업과학기술 접목해서 병충해, 예측 시스템이라든가 기상 예측 시스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있고요. 드론이나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실시간 데이터를 해가지고 전송하고 통계 분석해서 지금 이제 농업을 이제 키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식량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 상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베이다 황이라는 이 종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컨입니다. 수컨 말이 어렵죠. 이 수컨이란 말이 농작이란 뜻입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장수성 난징에 있습니다. 난징에 있고 이제 원래 명칭은 농업 경작, 농업 발전 주식회사 이렇게인데 이걸 줄여서 이제 이 종목 코드 보셨다시피 이름은 수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쌀, 벼, 다음에 종자, 밀 생산입니다. 밀. 그러니까 기타 농업 생태계 전반에 이제 이런 매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총 한 3조 5천억 정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진지의 미엽인데요. 내나 상하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 회사는 이제 후난에 있습니다. 내나 양식,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식량 그룹의 대표적인 국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쌀, 밀, 식용유, 기타 가공식품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또 곡물 수출 대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세 개 종목들이 지금 중국에서 우상향으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또 중국 식량주로 오늘 간단히 세 개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